고지혈증을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게 바로 혈관 막힘입니다. 내 관상동맥이 막히고 내 뇌혈관이 막혀서 세포들이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생활 습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는 거를 먹을 때 내가 이걸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아니면 내 혈관을 막을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음식은 고지혈증의 원인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내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고지방 식단을 하면은 지방이 많이 먹어서 그게 혈액에 둥둥 떠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의학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또 인체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고지혈증에 걸리는 원인은 내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 인체에서 고지혈증, 즉 지방을 많이 만드는 조건, 즉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 검사를 하면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보잖아요.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HDL 콜레스테롤을 보는데,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간이 이유가 있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생성해내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내 혈액 중에 독소가 많을 때 그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원인은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지방이 많은 것을 먹어서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에요. 원인은 내가 독소를 많이 공급해서 그 독소가 혈액에 많을 때 간에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만들어내는 질병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활성산소를 공급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활성산소를 공급하는 첫 번째 원인은 소화불량입니다. 내가 소화가 잘 안 돼서 안에서 음식이 썩으면은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만들어진 가스는 방귀로 배출이 되고요. 그때 같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우리 간으로 가서 간세포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혈류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흡수가 되면은 우리 내신경이 이거를 감지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중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소화불량이 오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소화불량은 우리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간식을 할 때, 세 번째는 야식을 할 때, 네 번째는 폭식을 할 때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은 위산이 제때제때 나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산이 충분히 필요할 때 많은 양의 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이 위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서 소화불량을 초래합니다. 간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위, 간, 즉 소화기가 쉬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혹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야식을 한다면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밤을 새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계속해서 밤에 자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은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혹사를 당하고 나중에는 기능을 점점 잃어서 소화불량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빨리 먹게 된다면은 소화할 수 있는 시간과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식생활 습관은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인데, 우리 혈액에 활성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군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탄수화물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흰 쌀밥, 밀가루, 국수, 시리얼, 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 장벽에 붙어요. 장벽에 붙어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썩을 때 나오는 독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체는 점액질을 만들고요. 그 점액질 안에서 이제 계속 썩으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간세포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흡수돼서 활성산소로서 혈구세포를 파괴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튀김입니다. 튀김은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고온 가열해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튀겨지는 식재료를 감싸고 있던 인지질이 전부 다 가산화지질화돼서 활성산소화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삶은 섬유질입니다. 우리가 생섬유질은 장벽을 청소하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지만은 삶은 섬유질은 장벽에 붙어서 탄수화물이 장벽에 붙은 것과 똑같은 일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썩고 점액질이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 음식이 썩으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생활 습관을 할 때 삶은 섬유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튀김을 먹을 때,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간식하고 폭식하고 야식할 때 우리는 고지혈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인 혈중 독소를 낮추기 위해서는 식생활과 운동 습관이 약보다 더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혈중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미네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인데 혈액에 강력한 해독인자 역할을 하고요, 알칼리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혈중에 독소가 많다는 것은 내 인체에 칼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
항산화 요소는 채소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특히 과일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있다 하면은 꼭 챙겨 먹어야 될 음식이 칼슘이 많은 채소와 씨앗, 그리고 그 칼슘이 살아있는 형태인 생채소와 생씨앗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 요소가 풍부한 생과일을 충분히 먹어주고, 이러한 영양이 들어와서 혈류를 타고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고 각종 세포에 퍼지고 또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에 걸리면은 운동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약간 좀 내려와요, 수치가.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나빠져요. 왜냐하면 질병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의 공급과 그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을 가진 피가 다시 맑아질 수 있도록 운동을 꼭 같이 해야지만이 고지혈증은 해결이 됩니다. 고지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야 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항산화 요소가 필요하고, 이 항산화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간 음식은 바로 과일입니다. 물론 채소에도 항산화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과일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산화 요소가 많은 과일 하면은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항산화 지수로만 따지면은 과일 중에서 가장 항산화 지수가 높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항산화를 아주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신과일입니다. 신과일의 대표적인 것은 레몬이고요. 그리고 자몽, 오렌지, 포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석류, 레몬, 자몽, 오렌지, 사과 같은 신과일을 우리가 자주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항산화 요소는 우리 인체에 들어오잖아요. 백혈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활성산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과일은 고지혈증 환자들은 부지런히 먹어줘야 돼요. 하지만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일을 먹으면은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논문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의학적 논문을 보면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중성지방이 낮아지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콜레스테롤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 과일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종류는, 맨 처음 내가 과일을 먹겠다고 생각하시면 레몬부터 드셔야 됩니다. 이 레몬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항산화 효소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지방,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인과 그리고 증상 완화를 같이 이룰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우선 레몬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레몬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즙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인체에 들어와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이 항산화 요소는 레몬의 섬유지 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몬즙을 먹으면은 이렇게 물을 짜서 먹잖아요, 보통.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이 나오면은 거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기산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 섬유소 안에는 항산화 요소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즙을 이렇게 짜서 먹을 때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스쿠이즈해서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섬유질은 다 갖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녹즙기를 사용해서 레몬즙을 먹으면은 그 섬유질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각종 다량의 항산화 요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들 꼭 녹즙기를 써서 레몬즙을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이 레몬즙과 석류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은 항산화, 레몬도 항산화가 엄청 잘 되지만은 유기산도 많고 지방도 녹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석류는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면은 그 항산화 효과가 증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과 석류를 즙을 내서 1:1 비율로 같이 먹으면 아주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석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석류를 우리가 이제 껍질을 이렇게 까서 열면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는 자주색입니다. 하지만 항산화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영양이 들어간 것은 그 열매 안에 있는 회색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가 먹는 게 아주 중요한데, 입으로 씹어 먹는다거나 안 그러면 착즙해서 먹으면은 그 씨앗이 나오지 않아서 즙의 색깔이 자주색이에요. 하지만 녹즙기를 써서 먹는다면은 씨앗이 착즙이 되면서 석류즙의 색깔이 핑크가 됩니다. 이 핑크가 된 석류즙 안에는 어마어마한 항산화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레몬과 석류를 같이 섞어서 먹고, 저녁에 우리가 과일 식사를 할 때 블루베리를 먹어준다면 정말 좋은 식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고지혈증 약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운동이고, 두 번째가 햇볕을 쬐는 겁니다. 이 운동은 우리 인체에서 혈액순환에 원활하게 도와주고, 이때 우리가 아까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을 먹어주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그 영양이 우리 혈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은 이게 순환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영양이 어느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중 안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고
제거하고 운동을 해주는 것은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또 그 영양이 흡수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라는 호르몬인데 정제나 정맥 주사를 맞으면은 인체에 들어와서 연부 조직에 석회로 끼게 돼서 독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비타민 D인 햇볕에 우리가 피부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과일도 먹고 운동도 하고 같이 햇볕을 쬐주게 된다면은 고지혈증은 놀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저희 천년건강교육원에 많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20대부터 나이가 많게는 80대까지의 환자분들이 찾아옵니다. 이 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하는 것이 이거예요. 좋은 영양을 먹고 독소를 내보내고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치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3개월 안에 고지혈증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원리는 혈중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혈액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생활 습관, 좋은 영양 공급, 운동, 햇볕 쬐기는 필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귀찮다 또는 시간이 없다, 나는 바쁘다라는 핑계로 인해서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앉아있는 것도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앉아있는 것은 당뇨를 치료하지 않는 것과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고요. 하루에 담배를 한 갑에서 두 갑씩 피는 결과와 똑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의 안 좋은 습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정말 몸이 나빠서 움직이기가 싫어질 때까지 가는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그냥 습관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뇌신경의 둔화로 인해서 운동신경이 점점 둔화가 돼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조차 나지 않는 것들이 환자들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그것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식생활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만 해도 많은 것이 변화가 되겠지만 딱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운동과 같이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계속 좋은 영양을 공급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건강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귀찮다, 시간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건강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고 내가 편안한 습관을 탈피했을 때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내가 다른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건강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특효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 건강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합병증이 무조건 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와 원리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되고 좋은 영양을 먹고 햇볕을 쬐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고 또 이제 관절이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맨 처음에 운동하기가 힘드세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운동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걷기입니다. 우선은 걸으셔야 돼요. 내가 관절이 안 좋고 힘이 없다 그래도 걸으셔야지 혈류가 돌면서 힘이 생기고 안 좋아진 관절에 혈액순환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빼내야지 관절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걸으세요. 몇 걸음이 됐든 걸으세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앉아서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에너지가 회복이 되면 다시 걸으셔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시작하시는 분들은 10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앉았다 걸었다 앉았다 걸었다 이렇게 충분히 쉬면서 걸으시면 점점 조금씩 페이스가 빨라지고 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혈액이 돌면서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계속해서 운동을 조금씩 꼭 늘리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나빠서 내가 관절이 안 좋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점점 퇴화되게 돼 있습니다.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요. 그래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대사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 대사성 질환은 말 그대로 인체의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신진대사가 저하가 됐다는 것은 세포들에게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혈류가 저하가 되면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가 없으면 얘네들은 생존할 수 없고 다시 재생할 수 없게 되면서 점점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생활 습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는 거를 먹을 때 내가 이걸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아니면 내 혈관을 막을까?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음식은 신과일에 있는 유기산, 그리고 혈액을 건강하게 독소가 없게 관리할 수 있는 칼슘, 그리고 혈액에 영양소를 줄 수가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씨앗에 많아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내가 먹는 음식의 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채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생과일을 내가 먹고 있고 얼마나 많은 생씨앗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택도 없이 적을 겁니다. 2019년도에 나온 랜셋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지금 195개의 나라에서 20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만성질환, 대사성 질환이 심할까? 그 논문을 보면은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씨앗과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병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얼마 만에 생씨앗과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하루에
30분씩 꼬박 운동한다. 근데 질병에 걸렸다.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식생활의 문제가 됐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은 내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루 종일 움직이느냐예요.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하루 그냥 가서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있다가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1시간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일어나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10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을 한 바퀴 돈다든지 더 좋은 것은 밖에 나가서 사무실 한 바퀴 돈다든지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결여돼 있지 않는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갈 때 내 건강은 다시 회복되는 길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아침 식사 결여가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87% 이상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참 좋은 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뇨라는 질병은 수십 년 동안 몸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에 걸렸다면 나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인체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당뇨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시작이 되고 그게 20년, 30년 지나서 임상학적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는 것은 질병이 완전히 만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할 색소가 6.5예요. 그거는 이제 당뇨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뇨가 벌써 만개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내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들은 첫 번째는 자꾸만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면역력이 계속 약해져서 감염이 자주 됩니다. 감기에 걸려도 잘 낫지 않고 또 이런저런 전에는 걸리지 않았던 감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가스가 더부룩하게 차고 배에서 많이 부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많이 저하가 돼 있고 그래서 지방의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둥둥 뜨는 변을 많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한 번씩 저림이 와요. 나는 나이가 이제 한 30대밖에 안 됐는데 손과 발에 저림이 오고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밥만 먹으면 자꾸만 졸려요. 계속 졸리고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이 6개월, 1년 사이에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물론 내가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활동량을 줄이고 운동을 좀 하는데도 살이 잘 찌지 않는다면은 당뇨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내게 하나라도 있다면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당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뇨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당뇨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췌장에 있는 세포들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포들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받아서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가져야지 신진대사를 하면서 인슐린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혈액에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없으면은 췌장의 세포에 충분히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의 재생이 되지 않으면서 인슐린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인의 어떠한 생활 습관이 내 췌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국인의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혈관을 많이 막는 것은 많이 삶아 먹는 채소와 많이 삶아 먹는 나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석회질이 혈관을 많이 막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체에 석회질을 공급하는 것은 첫 번째 칼슘 정제, 두 번째 비타민 D, 세 번째 비타민 C, 네 번째 고염식입니다. 이 산화된 미네랄과 산화된 비타민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즐겨 먹는 게 시금치 나물 또는 산나물이에요. 여기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데 이걸 삶게 되면은 산화가 되고 이 산화가 된 영양분은 더 이상 영양분이 아니라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질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한국인의 삶은 너무 경쟁적이고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루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가루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인체에서 혈구를 파괴해서 혈전을 만들어내서 혈액순환 저하를 일으키고 이 혈액순환 저하는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 또한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과 식생활 습관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당뇨가 급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아침 식사 결여가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연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을 때, 즉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먹지 않았을 때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87% 이상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아침까지 가장 공복 시간이 길어요. 우리가 자서 숨만 쉬어도 계속 에너지는 쓰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에너지 결핍 상태로 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그게 해결이 되고 다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그 결핍 상태가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대사를 가장 중추적으로 하는 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간이 피해를 입으면 해독을 하지 못하고 각종 독소가 혈액에 축적이 되고, 이 혈액에 독이 축적이 되면 혈액순환은 더욱더 저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꼭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침 식사는 우리 식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게 돼서 간이 해독을 잘하게 된다면, 첫 번째, 독소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요. 그러면 충분한 혈류가 가게 된다면 세포에서 신진대사는 더욱더 원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췌장세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췌장세포에 충분한 혈액순환이 공급이 되고 독이 없으면 췌장에서 충분히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 예방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간에 부담이 없고요. 인체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보면은 이제 밥도 안 먹으려는 환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밥을 먹지 않는다면은 인체는 점점 영양 결핍이 되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현미 밥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 환자들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채소 반찬인데, 그게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 때문에 점점 혈액은 산독화되어 있고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근에 있는 칼슘은 우리 혈중에 있는 혈당을 우리 인체 밖으로 내보내고요,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다시 부드럽게 푸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어야 되는데, 당근을 드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아 먹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근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인데, 칼슘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40도 이상만 돼도 파괴가 되는 게 미네랄이에요. 이거를 삶아 먹으면은 우리가 당뇨를 먹는 목적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당뇨는 꼭 생으로 드셔야 되고요. 이 생으로 먹을 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채칼에 채를 내서 얇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올리브유를 좀 뿌리고 거기에 약간의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버무려 먹으면 좋은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꼭 먹어줘야 되는 음식은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이 파프리카는 야채와 과일을 통틀어서 가장 비타민C가 많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당뇨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랑게란 섬으로 가는 혈관 막힘이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활성산소입니다. 튀김을 먹어서, 볶은 음식을 먹어서, 또는 탄수화물을 먹어서 우리 혈관이 막혔다면은 그 혈관을 막은 활성산소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파프리카에 있는 이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끼 식사마다 현미밥, 그리고 당근, 파프리카가 빠지지 않는다면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식단이 되고, 또 당뇨병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미밥과 당근과 파프리카는 당뇨 외에도 여러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게 이제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흰쌀밥과 비교했을 때 현미밥은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겨에 있습니다. 이 겨에는 살아있는 섬유질이 많고, 이 살아있는 섬유질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장의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서 장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고, 그 겨에는 또 유익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의 환경을 점점 좋게 만듭니다. 당근과 파프리카는 우리 혈액에 좋은 영양분도 되지만은 좋은 해독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독소가 쌓여서 그래요. 그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그 독소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독할 수 있는 채소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 좋은 채소가 바로 당근과 파프리카입니다. 한 100g에서 한 150g 정도의 현미밥과 두부를 3분의 1모 정도 넣으시고, 거기에 시금치, 상추, 파프리카, 또 호두,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를 좋아하는 자기의 기호에 맞춰서 좀 넣으세요. 그리고 소금을 넣고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으시고, 소량의 물을 좀 넣어서 믹서기에 이제 갑니다.
계속해서 가면은 좋은 스무디가 돼요. 이 스무디를 이제 출근할 때 버스 안에서 마시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옆에서 마시면은 좋은 한 끼의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좋은 식사는 그렇게 스무디를 먹고 당근 씨앗즙을 스무디 먹은 다음에 먹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당근 씨앗즙에는 각종 칼슘, 미네랄, 비타민 풍부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아미노산 또한 풍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무디를 먹고 당근 씨앗즙을 한 200cc 정도 먹는다면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가장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으면 참 좋은 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레몬을 생즙을 내서 레몬 한 50cc 정도의 미지근한 물, 즉 40도 이하의 물, 왜냐하면 40도가 넘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0cc의 레몬즙과 200cc의 따뜻한 물을 딱 섞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게 된다면 그 레몬 안에 있는 유기산이 혈관을 뚫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레몬을 먹었을 때 아침에 약간 속쓰림이 심하게 온다거나 약간 속이 약간 아리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만약에 염증이 있어서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레몬을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따갑겠죠. 우리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레몬을 아침에 드시지 마시고 점심 식전 1시간 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에는 속이 밤새 내내 연동운동으로 인해서 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많이 자극이 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식사가 들어가고 점심쯤 되면 그게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침에 내가 좀 속이 쓰렸다. 점심 식전 1시간 전에 시도해 보시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우선은 레몬은 스탑하시고 속이 쓰린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 이제 레몬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은 바로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뭐 술을 먹었다거나 그 전날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하면은 아침이 되면은 좀 얼큰한 게 땡깁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좀 매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추장찌개나 아니면 매운 콩나물국 같은 거를 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매운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인체는 즉각적으로 점액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가면은 자꾸만 목이 끈적끈적해지고 콧물이 나오는 것을 한 5분 안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점액질이에요. 그만큼 인체는 빠른 속도로 점액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점액질은 우리의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하는 음식을 점점 줄여나가고 내 인체를 살리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햇볕 쬐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나가야지만이 우리 인체는 만성질환으로부터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 당뇨는 유전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식생활 습관, 운동하지 않는 습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하는 습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야지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당뇨라는 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당뇨 환자들도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합병증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꼭 바꿔나가야지 당뇨에서 회복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변의 색깔이 자꾸만 노래지고 소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 소변에서 거품이 계속해서 비치기 시작하면은 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 습관은 유기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유기산을 먹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신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추천하는 신과일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녕하세요. 김명재 박사입니다. 저는 천연건강교육원 센터장으로 있고요. 메디시네이처 김앤리 라이프 의학에서 상담과 처방으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장질환입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뇨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무리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고 혈압 조절을 잘 한다 그래도 합병증은 옵니다. 문제는 약을 씀으로 인해서 유병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합병증들, 즉 콩팥병, 만성 신장질환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학계로부터 나오는 보고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인체에서는 벌어집니다. 신장은 관과 함께 우리 인체의 해독기관입니다. 해독기관의 역할은 인체에 쌓이는 독소를 원활하게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면은 이 쌓이는 독소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독소를 계속 공급합니다. 환경에서 공급하고 우리의 식생활이 독소를 공급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소가 쌓이고
근데 여기에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독소가 우리 세포에 아주 큰 독으로 다가와서 신체의 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소화 기능의 대사, 호르몬 대사의 저하 등 신진대사의 저하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투석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도 내 신장이 좋지 않으면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게 간이랑 소장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장만의 뚜렷한 어떠한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소변의 상태입니다. 우리 소변의 색깔이 자꾸만 노래지고 소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소변에서 거품이 계속해서 비치기 시작하면은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거품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독소가 많고 그 독소를 걸러낼 수 있는 하구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나간다면은 신장은 침묵 안에서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선 몸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신진대사에 저하가 옵니다. 신진대사에 저하가 오면은 몸이 점점 염증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피곤해지고요, 소화가 잘 되지 않고요, 손과 발이 밤에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번씩 손과 발이 너무 저려서 깨기도 해요. 그리고 소변 보는 횟수가 많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뇌로 충분한 혈류가 가지 않아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머리가 뿌옇게 느껴지고 또는 두통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 저희가 의학적인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어떠한 영양제나 어떠한 건강기능식품도 신장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또 신장 질환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논문의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나쁜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되고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 습관은 유기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유기산을 먹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신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추천하는 신과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레몬이고요,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레몬은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유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연산이 풍부하고요, 구연산뿐만 아니라 레몬산, 주석산, 포도산, 아세트산 총 9가지 정도의 유기산이 들어가 있는 게 레몬인데, 레몬에는 유기산의 종류도 다양하지만은 오렌지나 사과에 비해서 유기산의 함유량도 크게는 4-5배나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몬을 우리가 우리 인체에 맞게끔 섭취해 준다면은 모세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몽인데, 이 자몽에는 우리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관을 막는 플라크를 제거할 수 있는 유기산뿐만 아니라 코발트라는 영양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발트는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데, 우리가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먹으면 그 식품이 간에서 비타민 B12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비타민 B12는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조혈 기능에 꼭 필요한 게 비타민 B12예요. 우리가 비타민 B12를 만들 수 있는 코발트를 충분히 먹어준다면 조혈 기능이 충분히 원활해져서 혈관을 막히는 것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혈액의 양을 풍부하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릴 단과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배는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뇨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해독하지 못하고 이뇨하지 못해서 혈액에 독소가 쌓이고 그리고 몸이 붓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배즙을 먹게 된다면은 해독이 되고 이뇨를 통해서 혈액이 맑아지고 몸의 붓기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내가 신장 질환이 있을 때는 함부로 레몬이나 자몽이나 배를 임의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장 질환이 있고 여기서 회복되시길 원하시는 분은 꼭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맞는 식단 처방을 받으시고 드시기 시작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들이나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은 분들이 레몬과 자몽과 배를 먹을 때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인체를 살리는 영양들,
유기산이나 우리 배 그리고 자몽, 레몬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또 코발트 이런 것들은 과일의 섬유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양들은 섬유질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축출해내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제 생즙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생즙을 먹게 된다면은 신장에 부담이 되고 간에 부담이 된다는 잘못된 건강 상식이 있습니다.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는 신장이 나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지만은 저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아서 생즙을 드시는데 이분들은 생즙을 먹고 간염이 낫고 간경화가 좋아지고 그리고 간암이 회복이 되고 또 만성신장 질환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방을 받고 자신의 몸에 맞게끔 먹게 된다면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끼 식사에 먹었을 때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바로 당근과 참깨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혈액의 오염도가 낮아야 됩니다. 더욱이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피에 계속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점점 심해지면은 요독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근과 참깨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 칼슘은 우리 인체에서 강력한 해독인자고 강력한 알칼리인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몇 끼 식사마다 먹어준다면 칼슘이 들어와서 산성화된 피를 알칼리화시키고 독이 많은 것을 해독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먹을 때 참깨를 먹는다. 참깨는 꼭 생참깨를 드셔야 됩니다. 볶은 참깨는 높은 온도에 볶기 때문에 참깨를 둘러싸고 있던 인지질이 과산화지질로 변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깨를 드실 때는 꼭 생참깨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서 물이 될 때까지 씹어 먹어야 됩니다. 꼭꼭꼭꼭 시간이 얼마든 걸리든 꼭 물이 될 때까지 씹어서 먹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칼슘이 들어와서 혈액을 해독하게 됩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근을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삶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미네랄, 비타민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 따르면은 비타민과 미네랄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을 때는 생으로 당근을 채칼로 아주 얇게 채를 내서 그 위에 올리브유를 딱 뿌린 다음에 소금을 살짝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먹으면 아주 좋은 밥 반찬이 됩니다. 우리가 레몬을 먹고 자몽을 먹고 또 당근과 참깨를 먹는 것만큼 신장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식단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인체에 있는 모세혈관의 흐름이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막혀 있던 혈관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은 많은 혈액이 이렇게 가면서 혈관벽을 자꾸 자극해요. 이때 혈관벽을 자극할 때 나오는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에 있는 염증도 치료하고요. 또 어느 정도의 플라크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영양분, 특히 칼슘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 호르몬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타민 D를 정제나 정맥 주사로 맞게 된다면 연부 조직에 석회로 낀다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나 정맥 주사가 아닌 우리가 충분히 비타민 D를 천년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햇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한 1시간 동안 햇볕을 쬐고 또 오후에 운동을 하면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은 인체에 엄청나게 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림프계는 수면을 취할 때 청소하고 회복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늦게까지 자꾸만 안 자는 습관을 고쳐서 조금 더 일찍 자려고 그러고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주는 것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신장은 어떻게 보면은 침묵의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질병이 상당히 진행이 될 때까지 알아차지지 못하는 게 이 만성신장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질환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예방입니다. 내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자가 면역이 있고 또는 내 몸에서 다리가 자주 저리고 그리고 불면증이 있고 자꾸만 피곤함을 느낀다면은 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소변이 자꾸 노래진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거품까지 있다 그러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쁠 때까지 기다려진다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벌써 투석이라는 것이 내 코앞에 다가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병을 키우지 마시고 항상 신과일과 유기산이 많은 과일들을 먹고 또 인체에 건강이 되는 칼슘이 풍부한 당근이나 참깨, 이게 항상 우리의 식생활에 들어가 있고, 운동하는 습관 꼭 가지셔야 되고요. 또 제때 자는 습관, 이러한 모든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갈 때 건강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양제나 어떠한 약은 증상은 완화할 수 있어도 질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은 계속 안에서 곪고 곪아서 나중에 터질 때는 심각한 상황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떠한 것을 먹느냐, 내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